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지현입니다. 오늘은 이 나이 들면 저절로 찐다는 나이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이 들면 저절로 찐다는 나이살 해결 방안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 나이살, 이 30대 중반서부터는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하루에 약 150칼로리를 덜 소모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리가 좀 활동하지 않을 경우에 신체가 그 구성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더 많은 지방과 더 적은 근육으로 몸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근육은 지방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체중은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몸에서 30대 이제 중반만 돼도 근육하고 지방의 비율이 점점 바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근육을 그대로 그냥 줄어드는 걸 모르고 방치하면 나는 먹는 건 똑같을 뿐인데 30대만 넘어도 나이살인가 봐요. 음식을 줄여도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가 일단 대표적으로 호르몬의 변화인데요. 이제 20대 이후가 되면은 근육도 만들어주고 지방 분해도 도움이 되고 특히 뱃살 감소에 도움이 되는 성장 호르몬이 10년마다 14.4%씩 감소해서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어드냐? 근육이 10년마다 3kg 감소된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10년마다 기초대사량이 2% 감소가 되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은 지방 분해보다 결국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OX 한번 게임을 제가 내볼게요.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중이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는 너무 많이 먹는 거다. 식탐이 늘어나는 거다. 여러분, 이건 바로 X입니다. 원장님, 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식탐이 늘어나나 봐요. 살이 자꾸 찌어요 하는데 나이살의 원인은 사실 노화예요. 먹는 거보다 이 노화가 몸을 변화시키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거죠.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나고 몸의 구성이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을 뿐인데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에너지 대사를 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계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나이살은 정확하게 먹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열량이 달려졌기 때문이에요. 즉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서 필요한 이상으로 먹어서 생기는 게 나이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걸 좀 올려주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좀 더 늘려주고 지방으로 바뀌는 이 몸을 다시 지방이 줄면서 근육이 많아지는 그런 몸으로 바뀌면 되는데요. 30대만 돼도 옛날 20대하고 똑같이 운동 안 하고 먹는 것만 줄여서는 다이어트가 안 되겠구나. 이걸 아셔야지 나이살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와 같이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 몸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여성들은 남자들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요 완경이 여성의 체중을 증가시킨다. OX. 사실은 O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완경이 됐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완경 됐는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뭐 5kg가 쪘어요. 뭐 1년 사이에 10kg가 쪘어요. 그러시는데 이 완경이 체중 증가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완경이 딱 되는 순간만이 아니라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1년마다 0.8kg씩 증가한다고 밝혀졌고요. 이 완경 시점이 딱 한 해가 아니라 한 적게는 뭐 한 3, 4년, 길게는 한 7년까지 되는데 이때마다 1년에 0.8kg면은 우리가 한 5, 6kg는 평균 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완경이 되면은 신체 활동도 많이 감소가 돼요. 우리가 보통 완경이 평균 한 50세 전후로 이루어지는데 이때서부터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대 분들, 특히 4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은 이 완경을 전후해서 미리미리 좀 적정 체중으로 되돌려 놔야지 완경 때도 또 몸이 이만큼 변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비만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나는 그럼 운동하기 절대 싫으니까 식사를 계속 더 줄여야겠다. 이렇게 식사를 줄이는 것만으로 나이살 감량이 가능할까요? 식사량을 줄이면은 물론 당장은 체중은 줄어 보이지만 우리 몸은 저혈당이 되죠? 그럼 인체는 어때요? 또 우리 몸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의 단백질을 녹여갖고 혈당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근육량이 더 줄어서 안 그래도 대사량이 떨어지는데 기초 대사량이 더 줄여서 감소하게 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무조건 나이살은 신진대사를 올리고 단백질 섭취를 더 증가시키고 근육을 늘리는 게 필요한데요. 식사량을 제대로 먹으면서 특히 비타민, 미네랄 풍부한 식사를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되고 닭가슴살, 살코기 여기에다가 생선, 두부 특히 이제 콩을 많이 드시는 게 우리 갱년기 여성들한테 좋고 해산물, 해조류 특히 식물성 단백질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안경 대고서부터 그냥 점심 도시락에는 가끔은 한식으로도 싸지만 닭가슴살 요거 살짝 아침에 삶아갖고 고기에다가 야채해서 꼭 한 덩어리씩 가지고 다니고 적어도 한 끼에 100g 이상의 이런 닭가슴살이든 살코기든 콩이든 뭐 두부 부친 것도 꼭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70세, 80세에도 가벼운 체중을 유지하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를 갖다 막아줘야 되는데 70대 때, 60대 때 내가 근육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뭘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50이 넘으신 분들은 반드시 근력 운동 함께 해주셔야 되고 집에서 가벼운 밴드 같은 거 하나 구비하셔서 아니면 내 체중을 이용한 우리가 근력 운동이라든가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귀찮다 그러면 팔굽혀펴기, 뭐 스쿼트, 요가 자세 이렇게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신진대사량 특히 근육량 요거 유지하는 거 나이살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이 외에도 정말 중요하신 게 나이살은 제가 이 시기도 중요하지만 대사가 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일상생활의 활동 강도를 30% 정도 높이면은 우리가 나이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도 요즘은 하루에 5계단 정도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집이 만약 10층이다 그러면 5층 정도는 걸어서 올라가고 5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강도를 한 30% 정도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나이살, 이 실체를 아셨으니까 먹는 것만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몸 대사가 떨어진 걸 기억하시고 신체 활동 늘리고 우리가 근력 운동 같이 하시면서 나이살 없는 건강한 인생 후반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